공인중개사 최초 방송국 전범진 변호사님 모시고 재미있는 생활법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는 게 가계약이죠. 네, 가계약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 주시죠. 예, 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이 뭐 부동산을 뭐 매수하거나 이럴 때 그 마음이 조급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집주인이 먼저 가계약금을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경우에 저한테도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. 네. 그래서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 가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으로 봐서 민법 565조 1항에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본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거나 본계약 체결 전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말은 이제 뭐 계약서를 별도로 쓰거나 뭐 간단하게 서로 사인을 하고 뭐 네. 흔적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일방이 파기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에게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냐고 이런 문의를 하시기 전에 그 가계약을 하시는 경우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 별도 뭐 특별하게 거창한 형식을 가진 그 서식이 아니라 간단하게 확인이나 뭐 최소한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본계약 그 체결이 안 되면 돌려준다, 아니면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수 있고 돌려준다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가계약 시 구두로라도 최소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, 가령 목적물, 대금 등을 정한 바가 없고 가계약금이 일반적인 계약금인 매매대금은 10% 정도에 비해 미미하다면 단순한 보관금으로 보아서 가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바꿔 말하면 가계약금을 걸어놓고 가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중요 내용, 가령 목적물, 대금 등을 정한 바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봐서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끝내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렇습니다. 양해각서라면? 네. 예,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그 대형 회사들이나 기업체 간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국가 간에 체결하기도 하고요. 그 저희 나라 뉴스에서도 보면 뭐 이란에 가서 뭐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,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뭐 의향서의 의미도 있고 이면적 약속인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양자 모두 양해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작성하실 때 본 양해각서 내용은 계약 쌍방의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. 구체적인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추후 체결될 본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. 그 양해각서를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해야 될 권리 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에 승소를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몇 군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항상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렇습니다.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, 네. 하고요. 계속적 보증이라면 네.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 회사나 뭐 그 상점이나 이런 데서 그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뭐 몇 년간 하시거나 뭐 이러시는 경우에 뭐 그 회사 대표가 연대 보증을 해라, 아니면 회사가 연대 보증을 해라, 아니면은 뭐 상점이 연대 보증을 해라, 이렇게 해서 그 연대 보증을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.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계속되는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단건으로 이렇게 보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보시듯이 회사 이사가 제3자와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경우인데, 이런 경우에도 뭐 항시 그 보증의 효력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.
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이사로서 부득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상대방과 거래 시마다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사로서 부득이 연대보증이 된 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현저한 사정 변경으로 봐서 연대보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퇴사하기 전에 해지 전에 그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그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 부분은 뭐 개인 간의 거래라기보다는 기업이나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사항입니다.